80대 백발의 할머니 김복래는 자신의 작은 백반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6시, 늘 그렇듯 가장 먼저 도착해 모든 준비를 시작하죠. 주름진 손으로 쌀을 씻고 묵은지, 항아리를 열며 된장찌개에 들어갈 채소를 다듬습니다. 복래 할머니의 손놀림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확하고 빠르네요. 평생을 부엌에서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손놀림입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단골 손님인 우체부 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인사를 건넵니다. 복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뻔하지. 된장찌개 곧 끓일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백반집의 메뉴는 단순합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제철 나물, 그리고 밥.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담긴 맛은 전설적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의 백반이 미슐랭보다 낫다며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복래 할머니는 미슐랭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묵묵히 음식을 만들 뿐이었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진 오후, 손녀 수진이 백반집을 찾아왔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손녀를 바라보았어요. 왜? 무슨 일 있니? 할머니 생신 선물로 좋은데 모시고 가려고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이간을 찌푸렸죠. 무슨 좋은데? 나는 여기가 제일 좋은데. 할머니, 시내에 있는 5성급 호텔 아시죠? 거기 최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라벨라 르미에르라고. 예약하기도 어렵다던데 제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해? 돈만 많이 나오지. 하지만 수진의 열정적인 설득에 결국 복래 할머니는 주말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요. 평생 음식을 만들기만 했지 남이 만든 고급 음식을 먹어본 적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 비싼 음식이 자신의 백반보다 얼마나 맛있을까? 주말이 되자 수진은 할머니를 모시고 호텔로 향했어요. 복래 할머니는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손녀를 위해 머리는 예쁘게 올렸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자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이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 예약하셨습니까? 직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김수진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수진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예약 목록을 확인한 후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특히 복래 할머니의 소박한 옷차림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죠. 죄송합니다만 저희 레스토랑은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격식에 맞는 복장이 아니시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약했다고요. 죄송합니다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직원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읊는 것처럼 기계적인 목소리였죠. 다음에 방문하실 때는 적절한 복장으로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진은 할머니를 보호하듯 어깨를 감싸며 항의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예약했어요. 할머니 생신인데. 복래 할머니는 손녀의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괜찮다, 수진아. 가자.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호텔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를 걸으며 수진은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괜찮다니까. 오히려 좋구나. 그런 데서 밥 먹으면 체할 뻔했네. 복래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온 후 복래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을 곱씹었어요. 83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죠. 내가 뭐라고 저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새벽 2시 잠 못 이루던 복래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심야 요리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어요. 그리고 화면 속에는
놀랍게도 그 호텔 레스토랑의 셰프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마르셀 셰프님, 한국에서 활동하신 지 1년이 되셨는데요. 한국 음식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나운서가 질문했습니다. 카메라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 셰프를 비추었어요. 그는 코를 살짝 찡그리며 말했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음식은 세련되지 못합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투박하죠. 진정한 고급 요리는 섬세함과 균형에서 오는 것인데 한국 음식에서는 그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록 영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자막을 통해 그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죠. 한국 음식을 무시하는 그 셰프의 표정에서 오늘 자신을 대했던 레스토랑 직원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복례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평생 순한 성격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저놈,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 다음 날 아침, 복례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백반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내내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된장을 풀면서도 고등어를 굽는 중에도 장 마르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복례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부탁 좀 할게.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제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인터넷이라는 거 할 줄 알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요? 갑자기 왜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구나. 복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이틀 후 수진은 할머니에게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법부터 SNS 가입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했죠. 할머니, 계정 이름은 뭐로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할매백반. 할매백반.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수진은 즉시 계정을 만들고 할머니의 첫 게시물을 위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떤 요리부터 올릴까요? 수진이 카메라를 들며 물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만들어 온 음식들 중에서 무엇을 선보일까 고민하던 그때 문득 어제 텔레비전에서 본 장 마르셀의 말이 떠올랐죠. 한국 음식은 세련되지 못하다. 된장찌개다. 가장 한국적인 맛을 보여주자. 복례 할머니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수지는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촬영했어요. 마른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는 과정부터 된장을 정성스레 풀고 두부와 채소를 넣는 순간까지. 특히 할머니가 해설을 더하니 영상은 더욱 생동감 있었습니다. 된장은 한국 사람 영혼이요. 이걸 풀 때 정성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 거지. 복례 할머니의 투박하면서도 진솔한 말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첫 영상을 올린 후 두 사람은 큰 기대 없이 다른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하루 만에 팔로워가 1000명을 넘어섰어요. 댓글은 물론 실시간 스트리밍 요청도 쏟아졌죠. 할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사람들이 할머니 요리를 정말 좋아하네요. 수진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다 뭐여? 내가 뭘 그리 대단한 걸 했다고. 하지만 반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솔직한 입담과 투박하지만 정확한 손놀림,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 경력에서 묻어나는 요리에 대한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할매백반은 3주 만에 팔로워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수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백반집을 찾아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셰프들의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 할머니를 초대하고 싶대요. 복례 할머니는 두부를
자르던 손을 멈추고 물었어요. 셰프들의 요리 대회예요. 할머니, 전국에서 실력 있는 요리사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거예요. 우승하면 라벨라 르미에르에서 일주일간 팝업 레스토랑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대요. 라벨라 르미에르. 복내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 자신을 쫓아냈던 레스토랑이었죠. 그리고 장 마르셀이 있는 곳. 지금까지 SNS 활동이 단순한 취미였다면 이제는 목표가 생긴 셈이었어요. 할게. 복내 할머니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스튜디오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요리사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은 전문 요리학교 출신이거나 유명 레스토랑 경력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80대 할머니의 존재는 단연 눈에 띄었죠. 어머, 저분이 SNS에서 유명한 할매 백반 아니세요? 참가자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조리대를 정리했어요. 고급 장비와 도구로 무장한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그녀는 평소 사용하던 칼과 도마 그리고 몇 가지 양념만을 가지고 왔죠. 여러분, 셰프들의 전쟁 예선전을 시작합니다. MC의 선언과 함께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과제는 창의적인 에피타이저였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분자요리, 기법이나 화려한 플레이팅으로 눈길을 끄는 동안 복내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만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재료는 단순했어요. 가지, 애호박, 당근, 그리고 쇠고기, 자지육. 심사위원들이 복내 할머니 앞에 서자 그들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접시 위에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전이 놓여 있었죠. 김복래님, 이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할매표 모듬전입니다. 가지전, 애호박전, 당근전, 그리고 동그랑땡이죠. 우리 조상들이 귀한 손님이 오면 정성껏 부쳐내놓던 음식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 조각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입에 넣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감탄, 그리고 깊은 맛에 대한 경외심이 역력했죠. 정말 놀라운 맛입니다. 주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깊은 풍미와 기술이 숨어 있군요. 복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고비를 넘긴 셈이었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예선을 통과한 복내 할머니는 본선 대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참가자는 8명. 모두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들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관객들의 함성이 들려왔어요. 특히 할매 백반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유독 컸습니다. 오늘 본선의 주제는 당신만의 시그니처 디시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요리를 선보여 주세요. MC의 발표에 참가자들은 각자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복내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라 80년을 살아오면서 그녀의 정체성은 언제나 백반이었죠. 백반집을 운영하며 매일 손님들에게 건네던 그 한 상. 그것이 바로 김복래였어요. 나는 백반을 내놓겠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심사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백반이요? 그냥 일반적인 백반 메뉴를? 네. 하지만 그냥 백반은 아닙니다. 복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이 백반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분자요리 기법을 활용하거나 이국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동안 복내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우며 각종 나물을 무쳤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단순하면서도 정확했죠.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뭐 하나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예선을 통과한 거지?
관객석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맛이 특별한가 봐. SNS 엄청 유명하대. 달은 이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심사 순간이 왔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화려한 접시에 예술작품 같은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반면 복례 할머니 앞에는 소박한 백반 한 상이 놓여 있었죠.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3가지 나물,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심사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어려 있었어요. 아마도 이토록 심플한 음식을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김복래님, 이것이 당신의 시그니처 디시인가요? 심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50년 동안 매일 손님들에게 내놓은 백반이죠.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제 모든 정성과 삶이 담겨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은 심사위원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이어서 다른 반찬들을 연이어 맛보았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백반이지만 이 맛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심사위원도 감탄했죠. 이건 단순한 백반이 아닙니다. 추억과 감동을 담은 요리입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이 음식을 통해 한국의 어머니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는 복래 할머니의 담담한 표정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평생을 바쳐온 요리가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결과 발표 시간. 복래 할머니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34신 손녀 수진도 앞자리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라운드 우승자는 MC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매 백반, 김복래 님입니다. 스튜디오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복래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죠. 당신의 요리는 기술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이죠. 우리는 그 진심에 감동받았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이제 결승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그녀가 꿈꾸던 목표가 있었죠. 라벨라 위미에르. 자신을 무시했던 그곳에서, 그리고 한국 음식을 깎아내렸던 장 마르셀 앞에서 자신의 요리를 선보일 기회. 할머니, 이제 정말 가능성이 보여요. 수진이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결승만 이기면 그 호텔에서 할머니 요리를 선보일 수 있어요. 복래 할머니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진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날 밤 백반집으로 돌아온 복래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 주던 첫 요리 수업을 떠올렸어요. 음식은 진심이야. 내 마음을 담아 요리하면 그 맛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단다.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까지 그녀의 신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차례였죠.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관중들로 스튜디오는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어요. 할매 백반, 복래 할머니의 등장에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성을 보냈죠. 이제 그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국민적 스타였습니다. 오늘 최종 결승에서는 2명의 참가자만이 남았습니다. MC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어요. 한쪽에는 세계적인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은 정효준 셰프, 다른 한쪽에는 50년 백반집 경력의 할매 백반 김복래님. 카메라가 두 참가자를 비추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정효준 셰프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복래 할머니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복래 할머니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맛입니다.
MC의 발표에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요리를 선보여 주세요. 시간은 2시간. 복내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맛이라. 그녀에게 한국의 맛은 바로 자신의 평생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 긴장되세요? 스태프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어요. 복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평생 해온 일인데 뭐가 긴장돼. 그녀의 침착함은 진실이었죠. 8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폭풍우를 견뎌왔고 이 정도 도전은 그저 또 하나의 경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어요. 오늘은 꼭 이겨야 해. 요리 시작 신호가 울리고 두 참가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재료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정효준 셰프는 최신 조리 기법과 고급 장비를 활용하며 현대적인 한식을 준비했어요. 반면 복내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 오직 손맛으로 요리를 이어갔습니다. 김복래님은 어떤 요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MC가 그녀의 조리대에 다가와 물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특별한 요리를 준비 중입니다. 복내 할머니가 대답했죠. 전복죽, 한우 불고기, 그리고 계절 나물 모둠이요. 와, 정말 기대가 큽니다. MC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 메뉴들을 선택하셨나요? 복내 할머니는 전복을 정성스레 손질하며 대답했어요. 전복은 예로부터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쓰는 재료였습니다. 불고기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나물은 우리나라 사계절의 변화를 담은 음식이죠. 시간이 흐르고 두 참가자의 요리가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정효준 셰프의 조리대에서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한식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분자요리 기법을 활용한 김치폼, 저온 조리된 한우 안심, 그리고 다양한 소스와 가니쉬가 어우러진 화려한 플레이팅. 반면 복내 할머니의 요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했지만 그 향기만으로도 관중들의 침을 꼴깍 삼키게 했습니다. 특히 전복죽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향이 스튜디오 전체에 퍼졌어요. 시간 종료. MC의 선언과 함께 요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어요. 5명의 심사위원들이 먼저 정효준 셰프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가득했죠. 정말 훌륭합니다. 전통 한식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군요. 심사위원장이 칭찬했어요. 이제 복내 할머니의 차례. 심사위원들은 하나씩 그녀의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전복죽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자마자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이 불고기를 맛보고 감탄했죠.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프랑스인 심사위원이 마물을 맛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맛입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깊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 요리에는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기대감, 어린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수지는 앞자리에서 할머니를 응원하며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 셰프들의 전쟁 최종 우승자는 MC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매 백반, 김복래 님입니다. 순간 스튜디오가 폭발하듯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포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복래 님. 우승 상금과 함께 라벨라 르미에르에서 일주일간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MC가 발표했어요. 복래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죠. 드디어 자신을 무시했던 그곳에서, 그리고 한국 음식을 깎아내렸던 장 마르셀 앞에서 자신의 요리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이제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할머니 요리를 선보일 수 있어요. 수진이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일주일 후 라벨라 르미에르의 주방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복례 할머니가 주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녀 수진과 대회에서 함께했던 스태프 몇 명이 보조로 함께했죠. 할머니, 여기가 그 유명한 라벨라 르미에르예요. 믿기지 않아요. 수진이 넓은 주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 전, 바로 이곳에서 그녀는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었죠. 그때의 수치심과 분노가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 그녀는 승리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메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요? 주방장 보조가 물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백반 한 상이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제철나물, 그리고 밥. 딱 이거면 충분해. 주방 스태프들 사이에서 놀란 표정이 오갔어요. 이곳은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보통 코스 요리가 1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곳에 일반 백반을 내놓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죠. 할머니, 혹시 좀 더 특별한 메뉴는 어떨까요? 한 스태프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이곳 손님들은 고급스러운 요리를 기대할 텐데. 복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평생 만들어 온 게 바로 이 백반이야. 이게 바로 내 최고의 요리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승부할 거야. 그때 주방문이 열리고 금발의 서양인 셰프가 들어왔어요. 장 마르셀이었습니다. 그는 복례 할머니를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아, 당신이 그 유명한 할매 백반이군요. 축하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소가 묻어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실 건가요? 복례 할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백반이요. 우리나라 전통 밥상이죠. 장 마르셀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내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백반? 여기서요? 이곳은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입니다. 손님들은 예술적인 요리를 기대하고 오는 곳이죠. 음식은 예술이 아니라 정성이요. 복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백반에는 50년의 정성이 담겨 있소. 장 마르셀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좋아요. 당신 방식대로 해보세요. 하지만 이런 투박한 음식이 우리 고객들에게 통할 리 없어요. 복례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를 이어갔어요. 첫 손님들을 맞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녁 6시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팝업 소식을 듣고 예약한 손님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예상과 달리 예약은 오픈 직후 일주일치가 모두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첫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메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메뉴가 하나뿐인가요? 할매 백반 풀코스라니. 웨이터가 공손히 설명했어요. 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특별 팝업 레스토랑으로 운영됩니다. 할매 백반, 김복래님의 정통 한식 백반을 제공해 드립니다.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첫 번째 코스가 나왔어요. 깔끔한 백자 그릇에 담긴 전복죽. 그 뒤로 작은 찬들이 하나둘 테이블을 채웠고 마지막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된장찌개, 고등어구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한 손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이것이 정통 한국 백반입니다. 웨이터가 대답했죠. 손님들은 조금 당황한 듯했지만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테이블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고 이어서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한 미식가가 소리쳤어요. 이런 깊은 맛은 처음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도 감탄했죠.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영혼이 담긴 요리예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SNS에는 벨라 뮤미에르의 기적이라는 해시 올랐어요. 미식가들은 이게 진짜 고급 요리라며 극찬했고
유명 음식 평론가들도 앞다투어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장 마르셀은 주방 한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자신의 레스토랑이 평범한 한국 백반으로 인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다음 날 예약은 더욱 폭증했습니다. 유명 인사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고 레스토랑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호텔 지배인은 복내 할머니에게 팝업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약속은 일주일이었소.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내게는 돌아갈 내 백반집이 있으니까. 셋째 날 저녁 장 마르셀이 복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심각했습니다. 김복래 씨, 솔직히 인정할게요. 당신의 요리는 놀랍습니다. 그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음식이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복래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진심 때문이요. 요리에는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정성이지. 장 마르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분명 다른 비결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신이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요. 복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음식은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한 거요. 넷째 날 아침 라벨라 류미에르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예약을 하지 못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할매 백반 현상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어요. 복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요리 경연을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었죠.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수진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꾸했어요. 난 그저 평소처럼 음식을 만들 뿐이다. 유명해지려고 한 건 아니지. 그때 주방문이 열리고 호텔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김복래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지배인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둘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지배인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호텔은 지금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 마르셀 셰프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복래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직서라니요? 그가 말하길 당신의 요리를 맛본 후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요리 철학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지배인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김복래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벨라 류미에르의 새 수석 셰프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복래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레스토랑에서 쫓겨났던 자신이 이제는 수석 셰프 자리를 제안받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죠. 감사합니다만 전체 백반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복래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자리는 거기니까요. 지배인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존중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또다시 만석이었어요. 손님들은 이제 할매 백반을 맛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났어요. 바로 장 마르셀이었죠. 김복래 씨,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모든 손님들 앞에서 요리 대결을 펼치자고요. 누가 더 훌륭한 요리사인지 가리자고요. 주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의 시선이 복래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잠시 장 마르셀을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지요. 다음 날 라벨라 류미에르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동서양 요리의 대결이라는 제목 아래 장 마르셀과 복래 할머니의 요리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레스토랑 중앙에는 2개의 조리대가 마련되었고 손님들은 그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호텔 지배인이 행사를 소개했어요. 프랑스의 자존심 장 마르셀 셰프와 한국의 전설 김봉래님의 요리 대결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심사는 여러분 모두가 해주시게 됩니다. 대결의 룰은 간단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최고 요리를 선보이고 손님들의 투표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어요. 장 마르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최고급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러플, 푸아그라, 랍스터, 캐비아, 가장 값비싼 식재료들이 그의 조리대를 채웠죠. 반면 복내 할머니의 조리대는 여전히 소박했어요. 된장, 고추장, 굵은 소금, 들기름, 그리고 싱싱한 고등어와 두부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는 바다의 향연이라는 특별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장 마르셀이 자신의 요리를 설명했어요. 트러플 향의 랍스터 비스크, 푸아그라를 곁들인 가리비 구이, 그리고 캐비아와 샴페인 소스의 조화. 복내 할머니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난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선보이겠소.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그토록 화려한 요리와 단순한 된장찌개의 대결이라니 어찌 보면 우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미소만 지을 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장 마르셀의 요리는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화려한 플레이팅과 복잡한 기법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반면 복내 할머니의 요리는 소박한 대자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그리고 3가지 나물과 고슬고슬한 흰쌀밥. 시식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장 마르셀의 요리를 맛본 손님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정말 대단했고 재료의 조합은 완벽했죠. 모두가 그의 요리에 찬사를 보냈어요. 그 다음은 복내 할머니의 차례였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감탄했고 이어서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이건 마치 어머니의 품 같아요. 한 손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하지만 이 안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장 마르셀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요리는 분명 완벽했어요. 모든 기술과 재료, 균형까지. 하지만 무언가가 부족했죠. 투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손님은 자신이 더 감동받은 요리에 손을 들어 표시했어요.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술적 완벽함을 갖춘 장 마르셀의 요리보다 복내 할머니의 소박한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에 훨씬 많은 손님이 손을 들었어요. 우승자는 김복래 님입니다. 지배인이 선언했습니다. 레스토랑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복내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면 장 마르셀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그는 천천히 복내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요리는 완벽했는데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 요리는 정말 훌륭했소. 하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요. 내 요리에는 50년의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지. 장 마르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에게 배울 것이 많겠군요. 다음 날 아침, 라벨라 루미에르의 팝업 레스토랑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일찍 주방에 들어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대결에서 이긴 후 호텔 측은 그녀에게 더 큰 제안을 해왔습니다. 레스토랑을 인수하여 자신의 이름을 건 고급 한식당으로 운영하라는 제안이었죠.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할머니는 세계적인 셰프가 되셨어요.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저 백반집 할머니일 뿐이야.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내 삶이지.
하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예요. 수진이 설득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의 여정이 모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0년 넘게 운영해온 작은 백반집. 손님들과 나눈 수많은 대화와 추억들. 그리고 최근의 SNS 활동과 요리 대회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이었죠. 수진아,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복례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게 내 기쁨이야. 그때 주방문이 열리고 장 마르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겸손했어요. 김복례님, 어제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가 공손히 인사했죠.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음식의 의미를 배우고 싶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요. 하지만 단순히 요리법만 배우려 하면 안 됩니다. 음식에 담긴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장마르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의 요리에는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을 찾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 라벨라 르미에르는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백반집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고급 호텔에 어색해하면서도 할머니의 초대에 기쁘게 응한 이웃들이었죠. 할머니, 우리 동네 백반이 여기서도 똑같이 맛있네. 우체부 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화려한 레스토랑 안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동네 백반집 할머니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강점이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었죠. 저녁이 끝나고 호텔 지배인이 다시 한번 제안했어요. 정말 레스토랑을 인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최고의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나는 내 백반집이면 충분해요. 내 자리는 그곳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복례 할머니는 짐을 챙겨 호텔을 떠났습니다. 장마르셀과 호텔 직원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저희 호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배인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장마르셀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곧 김복례님의 백반집을 찾아뵙겠습니다. 약속했던 레슨을 받고 싶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언제든 오세요.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해 드리겠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복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화려한 호텔이 아니더라도 그곳이 바로 그녀의 진정한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 호텔에서 인정받고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 수진이 물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거야. 나는 내 백반집이 가장 행복해. 한 달 후, 복례 할머니의 백반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모습이었지만 손님들의 면면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할매 백반을 맛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죠. 하지만 복례 할머니는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유명 미식 평론가가 백반집을 방문했어요. 그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김복례님, 곧 미슐랭의 평가단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복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매일 하던 대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 뿐이지. 하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의 평범한 백반집이 미슐랭 스타를 받는다면 역사적인 사건이 될 텐데요. 평론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손녀 수진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미슐랭 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별보다 나는 내 밥 먹고 행복해하는 손님들이 더 좋다. 그녀의 말처럼 복내 할머니에게 진정한 별은 바로 손님들의 미소였습니다. 화려한 호텔의 명성이나 상패보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일상의 따뜻함이 그녀에게는 더 소중했죠. 백반집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공내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건 결국 이거였지. 내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장 마르셀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 라벨라 위미에르에서의 성공. 그리고 SNS 스타가 된 것. 이 모든 것은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자신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음식으로 이야기하고 음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내일도 된장찌개 끓이실 거죠? 단골 손님인 옆집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매일 끓이는 거 모르나? 내일도 오세요. 복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것이 바로 김복내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 마치 그녀의 백반처럼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을 지닌 인생이었죠.